자, 이번 시간에는 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한자가 이렇게 생겼죠. 김씨 할 때 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 금은 금지시킨다 할 때 그 금하고 한자는 틀리지만 의미가 좀 비슷하죠. 금이라는 거는 쇠, 물질 이런 걸 뜻하는데 중단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음기가 처음 일어나서 만물이 금지되는 것. 그러니까 가을이 금으로 보는데요.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은 단풍이 들죠. 그리고 익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일이. 그래서 성장을 중단시키는 거죠. 만물이 금지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토가 금을 낳으니 글자에 토가 들어있으며 토자 양옆에 점 이것은 금이 흙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렇게 토잖아요. 그렇죠? 한자에 토고 옆에 이렇게 이게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금은 땅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광물질은 다 땅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토에서 금이 나왔다. 이런 의미가 있고 금은 금지시키는 것, 성장을 중단시키는 것. 이걸 뜻하고 시절은 가을이다. 가을이 금입니다. 하늘과 땅이 물건들로 하여금 돌이켜 반성하게 하는 것이 가을이 되리 그 자리는 서쪽이다. 방향은 또 서쪽이에요. 서쪽인데 하도에서 보면은요. 금기는 이 사구금, 이쪽이 사구금인데 사구금은 서쪽에 있고 삼팔목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구금은 기운이 내려오는 기운이죠. 이 하도 그림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금에서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기운이라는 거죠. 이렇게. 금은 성장을 억제하고 정기를 수렴해서 정기를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를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을 되면은 모든 곡식이 이렇게 익잖아요. 그러면 쌀이고 이제 이런 뭐 콩이고 과일이고 전부 다 익잖아요. 익는다는 것은 땅 속에서 물을 뿜어 올리고 태양 광합성을 일으켜서 과일을 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과일이라는 것은 자연의 전기의 집합체입니다, 사실은. 이게 에너지의 집합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모은다는 거죠, 과일로. 그리고 가을이 되면 오국백과가 무르익어서 결실을 맺는 게 가을의 계절이라는 거죠. 성장은 고만하고 결실을 맺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금은 서쪽이고요. 목은 동쪽이라는 게 있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금은 서쪽, 목은 동쪽, 서쪽은 서양, 동쪽은 동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서대문은 서쪽이고 동대문은 동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학에 아주 유명한 사학이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연세대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저 세브란스 서대문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어디에 있냐면 동대문에 있죠. 예, 동대문에. 그런데 서대문에 있는 연세대학교는 세브란스 재단이라는 서양의 재단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고려대학교는 김성수라는 분의 민족 자본으로 만들어진 게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세대학교의 상징적인 동물은 독수리거든요. 독수리는 12지지에서 유금을 의미해요. 유금, 닭을 말하죠. 독수리가 닭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의미하는 거는 호랑이죠. 호랑이는 인입니다. 인은 목이죠. 그래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연세대학교는 서쪽에다 세웠고 그 다음에 서양 자본이 들어온 거고 고려대학교는 동쪽에다 세워놓고 민족 자본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호랑이고 이건 독수리고 그 음양오행에 이 금과 모기의
에너지를 그대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입니다. 그것도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참 재미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목기는 앞에서 배웠습니다마는 상승, 분산, 생장, 위로 올라가고 퍼지고 자라나는 거. 금기는 내려오고 수축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 이 키워드들입니다. 이런 말을 잘 알아둬야 되죠. 목이라는 기운은 상승하고 올라가고 분산되고 생장, 자라나고, 금기는 내려오고 수축하고 성숙, 되게 단단해지고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봄에는 만물을 내고 가을에는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봄은 씨앗을 뿌리고 가을은 추수하고 겨울이 지나서 다시 봄이 오면 또 씨 뿌리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죠. 금기운이라는 기운은 이제 그런 것이다. 자, 이 예를 또 하나 들어보면은요. 이 금기운은 천간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입니다. 이 경과 신금, 경금과 신금이 있다는 거죠. 이 경금은 양금입니다. 신금은 음금. 그래서 경양금, 신음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양과 음이라는 거죠. 이 양금은 경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가공되지 않은 쇠, 원석 같은 거죠. 원석. 신금은 가공된 금, 보석, 안경, 카메라 이런 거 다 신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금은 원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주나 운에서 불이 들어올 때 가공이 되잖아요. 원석은. 그래서 불이 들어와야 좋은 운으로 보는 거고, 신금은 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신금 일주들의 특성은요, 이게 신금이라는 게 칼, 가위, 이런 가공된 이런 거거든요. 날카로운 이런 걸로도 봐요. 보석, 이런 걸로도 보죠. 그리고 신금 일주들은 보면은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민감한 경우가 많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하고나 쉽게 잘 안 사귀입니다. 왜 그러면 본인이 보석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보석을 보여주면 뺏기든가는 강도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보석을 보여줘도 문제가 없나?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래서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 교류를 합니다. 이 신금일주들은. 그래서 본인은 신중한 거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굉장히 까칠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 신금은 한번 인연을 맺으면은 배신을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자, 경금일주는 양경금은 그 자체가 원석이기 때문에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단단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경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